말은 칼보다 날카롭다. 그러나 당신의 침착함은 어떤 칼도 무디게 만든다. 누군가의 말이 나를 찌를 때 가끔은 아무렇지 않게 건넨 말 한마디에 마음이 쿡 하고 찔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필요 있었을까? 나한테 왜 저렇게 무례하지? 그 질문은 종종 오래 남아 그날 하루의 기분을 망치기도 하고 내 자존감을 뒤흔들기도 합니다. 무례한 사람은 꼭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쓰지 않고도 그들은 웃으며 비꼬기도 하고 조용한 말투 속에 불쾌함을 숨기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되갚아주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그들의 수준에 맞춰 반응하는 순간 우리 자신이 잃게 되는 것들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무례함에 휘둘리지 않고 현명하게 내 마음의 울타리를 세우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소개할 5가지 방법은 무례한 상황 속에서도 당신이 품위를 지키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하나, 상대에게 그 말의 무례함을 자각하게 하기.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냥 참자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침묵은 때때로 그들의 행동을 묵인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지죠. 그럴 땐 말해줘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조금 불쾌하게 들렸어요. 그런 식의 표현은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이 말은 공격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발언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려주는 사실 전달일 뿐입니다. 상대가 일부러 그런 말을 했든 무심코 그랬든 우리는 그들의 말이 선을 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야 합니다. 이것은 관계의 경계를 지키는 단단한 선긋기이며 나 자신을 존중하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둘, 말의 의도를 다시 묻고 흐름을 바꾸기. 무례한 사람의 말은 대부분 일방적입니다. 그들은 일단 던지고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럴 땐 그 말의 의도를 되물어보는 방식으로 흐름을 바꿔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입고 나온 거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왜요? 이상한가요? 그 말은 무슨 의미로 하신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상대는 자신의 발언을 다시 되짚어야 하고 대화의 주도권이 당신에게 넘어옵니다. 되묻는 행위는 상황을 감정에서 이성으로 끌어올립니다. 이성적인 흐름 속에서는 무례함이 숨기 어려워지고 상대 역시 더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셋, 거울처럼 상대의 표현을 다시 보여주는 화법으로 말하기. 이 방법은 거울처럼 상대의 언어를 다시 비춰주는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넌 진짜 너무 둔한 거 아니야? 라고 말했을 때 제가 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방금 너무 둔하다고 하셨죠? 이건 공격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했던 말을 다시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스스로 얼마나 무례한 표현을 썼는지 자각하게 되죠. 많은 경우 상대는 당황하거나 그런 뜻은 아니었어라며 수습하려 들기도 합니다. 이 방법은 감정을 배제한 채 상황을 명확히 하고 상대가 말의 무게를 느끼도록 돕는 아주 강력한 기술입니다. 넷, 감정을 실지 않고 담담하게 대응하는 것. 때로는 상대가 원하는 것이 당신의 감정적인 반응입니다. 당신이 화내고 상처받을수록 그들은 더 힘을 얻는 듯합니다. 그럴 땐 이렇게 반응하세요. 그래요? 알겠어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표정도 말투도 감정 없이 마치 뉴스 읽듯 담담하게 대답해 보세요. 당신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들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가기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무시가 아니라 내 감정을 보호하는 방어적 침묵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당신의 성숙함과 절제가 담겨 있습니다. 다섯, 유머러스하게 넘기기. 유머는 갈등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부드러운 무기입니다. 적절한 유머는 상황을 가볍게 풀어주고 당신의 여유 있는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너는 항상 일처리가 느리다니까라는 말에는 느리지만 정갈하다는 평도 듣습니다. 혹은 스피드보다 품질이 중요하잖아요 라고 유머로 받아친다든지. 예를 들어, 누군가 너는 감정 표현이 너무 없어. 무뚝뚝해라고 말한다면 감정을 아껴 쓰는 타입입니다. 오래가요. 로딩 중이에요.
감정 표현 곧 업데이트됩니다. 이런 식의 가벼운 유머는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상대에게는 은근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은 상대의 무례함을 정면으로 받아치지 않으면서도 당신이 그 말에 끌려가지 않는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물론 유머는 공격적인 농담이나 조롱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온화한 기술로 사용해야 하며, 그럴 때 유머는 상황을 품격 있게 마무리해 줍니다. 나를 지키는 사람은 결국 나입니다.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무례한 말 한마디에 맞받아칠 것인지, 아니면 조용히 웃고 넘길 것인지, 혹은 단호하게 경계를 그을 것인지, 그리고 때로는 그 관계를 놓아주는 것까지. 그 어떤 방식이든 중요한 건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상대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그들의 무례함을 내 삶 깊이 들이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품격 있는 방어이고 자존감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그 어떤 선택도 당신이 평온을 지키기 위해 한 것이라면 옳습니다. 무례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당신만의 품위와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감정을 소모하는 것은 결국 내 손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당신은 그 어떤 무례함 앞에서도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멋진 사람입니다.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보다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